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72% 빠져서 2581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제법 빠졌고요. 계속 2500대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2600 위로 가는 것도 참 힘든 그런 증시네요. 어제 미국 증시 제법 하락이 깊었습니다. 다우가 0.96% 빠졌고요. 나스닥은 1.6%나 빠졌습니다. 미국 증시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비싸다 비싸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조정이 나올 거다 이렇게 좀 얘기도 많았는데 어제 참 오랜만에 크게 이렇게 빠졌네요. 다우 같은 경우는 거의 42,500대까지 빠졌고요. 나스닥은 결국에는 사상 초가 돌파를 못하네요. 18,600대인데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18,200대 이렇게 빠졌습니다. 근데 올해 워낙 미국 증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우는 올해 12%대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S&P랑 나스닥 같은 경우는 21%가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 너무 많이 올라온 게 그게 가장 문제라고 이렇게 봐야겠죠. 안타까운 거는 참 국내 증시죠.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올해 보면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2.8%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올라온 것도 없는 증시인데 참 빠질 때는 이렇게 같이 빠지니까 참 허탈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주요 보시면 빅테크들 위주로 많이 이렇게 빠졌고요. 엔비디아가 2.8% 그리고 메타가 3% 이렇게 빠지면서 낙폭이 컸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 2% 빠져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장 후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장 후에 테슬라를 보시면 거의 한 11%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는 상당히 그 호재가 되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마진이 좀 좋았어요. 마진이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제 EPS가 생각보다 좀 잘 나왔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실적은 아니긴 한데 워낙 그동안 좀 실적 발표를 할 때마다 너무 실망이 컸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다시 이렇게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실적 발표였습니다. 어쨌든 주가 자체가 10% 이상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 다른 주식들을 보시면 그래도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빠진 느낌은 아니고요. 좀 오른 종목들도 많이 이렇게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출 17.5조에 영업이익이 7조가 나왔습니다. 7조 300억이 나왔는데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도 7조대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는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7조 이렇게 딱 나왔는데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이렇게 좋은 건 아니긴 합니다. 그래도 7조는 기록을 했고요. 사실 영업이익률로 봤을 때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이 4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실적인 것 같고요. TSMC 같은 경우가 이제 영업이익률이 한 49% 이렇게 나오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40%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실적이 일시적이냐 아니면 계속 지속이 가능하냐는 또 다른 문제긴 합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워낙 과거 이제 보여줬던 것들이 실적이 굉장히 그 편차가 크거든요. 이제 적자도 크게 났었고. 근데 좀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면 하이닉스도 굉장히 크게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가 있을 텐데 시간이 지나야지 그건 알 수가 있겠죠. 어쨌든 지금 이 메모리 시장에서는 HBM이라는 것이 정말 희대의 이런 지금 상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메모리 시장의 격변을 일으킨 그런 상품이 됐는데 어쨌든 이 시장에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선두를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그럼 미래는
그래도 상당히 좀 밝아 보입니다. 오늘 그래서 대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삼성전자가 4%가 빠지면서 최근 들어서 저가를 또 갱신을 했습니다. 56,600원에 마감을 했고요. 종가가 저가입니다. 네, 그만큼 삼성전자 끊임없이 팔았다고 이렇게 보이고요. 외국인 매도가 정말 엄청납니다. 네, 지금 뭐 거래원으로 봐도 400만 주 이상 매도로 잡히는데 지금 장 마치고 외국인 매도를 보니까 1000만 주가 넘어요. 네, 그래서 뭐 거의 100만 주 이렇게 지금 판 걸로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외국인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던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물량을 지금 개인이 다 받았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좋은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순위가 사실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대담한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총이 330조대인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40조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총을 역전한다 그러면 네, 아직도 뭐 지금 2배 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훨씬 떨어질 게 많이 남았을지도 모르고 하이닉스는 훨씬 올라갈 게 많이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네, 물론 뭐 그런 거는 하나의 이제 시나리오에 불과하고 그것이 이제 현실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확실히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은 뭐 어느 때보다 지금 나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오늘 실적 발표가 또 있었는데요. 네, 요즘 뭐 실적 발표가 계속 다 연달아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일단은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너무 안 나왔어요. 지금 3조 8천억 컨센서스였는데 3조 5천억대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생각보다 지금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조금 우려가 되고는 있습니다. 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밸류에이션을 높게 못 받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이익률이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영업이익률 10% 이상을 기록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밸류에이션을 잘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9.5에서 더 올라오지를 못하고 다시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라서 글쎄요. 일단은 이번 분기는 그렇지만 다음 분기까지 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현대차 실적이 이거는 꺾인다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직 한 분기에 이런 실망이긴 한데 다음 분기까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는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아서 5% 넘게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이했던 주식이 고려아연이죠. 고려아연이 지금 시총 순위를 보면 14위까지 올라왔는데요.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원래 평소에 40만 원대에 거래되던 주식이 지금 110만 원대가 넘어갔으니까요. 뭐 거의 3배 가까이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한 상태이고요. 이 경영권 싸움이 참 무섭다는 거를 보여줍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얼마나 우리나라 시장이 좀 비정상적인가를 또 보여주는 반면 교사인 것도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경영권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요. 정말 너무 높다는 게 이거는 평소에 그럼 거래되고 있는 이 주식의 가격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영권 프리미엄이 제대로 반영이 되면 실질적으로는 사실 3배 이상의 이렇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스피 지수가 2,500대인데 그래서 사실 경영권 프리미엄이 온전하게 다 반영이 된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지금 7,000, 뭐 만 정도가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좀 제도적인 개선이 지금 이뤄지고는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M&A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50% 일주 이런 식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워낙 우리나라가 좀 제도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바꾸는 것도 지금 네, 그 개선이 되는 거기는 하는데 사실 이것도 지금 뭐 선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말이 안 되는 수준이긴 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100% 인수를 하는 게 당연한 얘기고요. 주주끼리 이렇게 차별을 둘 수가 없습니다. 누구 주식은 사주고 누구 주식은 안 사주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는 않죠. 어쨌든 같은 주식이기 때문에 다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권 프리미엄도 모든 주주가 다 누릴 수 있어야 되고요. 가격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중 가격으로 되지 않게끔 그렇게 뭐 가야 되는데 뭐 한꺼번에 그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라도 일단은 바뀌는 게 뭐 그래도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나라는 현재 상태로는 제도상으로 지금 너무 후진적이고 좀 잘못되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제대로 지금 주식 가치를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올해 들어가지고 많이 그런 것들이 더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이나 이런 글로벌 증시들이 상당히 좋은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주식이 특히 더 많이 빠졌던 이유는 이제 많은 이제 국민들이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해외 주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투자 이민을 떠나고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좀 비정상적인 지금 국내 시장인데 좀 어느 정도 선진화가 되면서 정상화가 되는 날이 오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